네, 오늘도 우리 축구 전문 기자를 옛날에 역임했던 우리 곽 PD 함께 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정말 4년 만에 우리 국민들이 한 마음으로 오랜만에 정말 대한민국을 한번 외쳐봤습니다. 막 경기 결과는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 자, 우선 우리 PD, 일단 어제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았던 그 경기를 한번 좀 분석을 좀 해주시죠. 뭐 나름대로 여러 가지 준비를 많이 하셨던데. 네, 어제 경기 보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했을 겁니다. 근데 사실 아쉬워했다는 점은 우리가 그만큼 잘했기 때문에 아쉬웠던 겁니다. 특히나 우리보다 14단계나 피파 랭킹이 높은 우루과이였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불리한 상황이었는데도 우리가 굉장히 잘했던 겁니다. 그런 모습을 이 경기 분석 통계로 보면 알 수 있는데, 점유율에서 우리가 한 9% 떨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큰 우위를 내주진 않고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펼쳤고, 패스도 보면 큰 차이가 없고 패스 성공률에서 조금 차이 나지만 활동거리나 뭐 코너킥 개수나 뭐 파울이나 이런 거에서도 우리가 굉장히 대등한 경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가장 중요한 세 장면을 제가 따로 뽑아놨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게 전반전에 있었던 그 소위 홈런볼이라고 말하는 황의조가 아쉽게 날린 전반에 나왔던 그 골이죠. 네, 그 상황인데요. 이 시발점은 그 파란색 정우영이었습니다. 정우영이가 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침투한 이 김문환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김문환 선수가 굉장히 땅에 깔리는 정교한 패스를 우루과이 수비수들 사이에 딱 패스를 황의조에게 딱 맞춰줬는데, 아쉽게도 황의조가 좀 발목을 좀 높게 차는 바람에 공이 하늘로 떠버려가지고 정말 아쉬웠어요. 톡 건드렸으면 그냥 땅볼로 이렇게 골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는데 기회였는데. 네, 아쉬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거의 경기 막판에 나온 손흥민 선수의 중거리 슈트인데, 그렇죠. 이 장면이 사실 중요한 게 이 상황이 나오게 된 시발점은 이강인 선수였습니다. 아, 후반에 교체됐던. 네, 후반에 교체됐던 이강인 선수였는데, 이게 보시면 우리가 공격하던 과정에서 공을 뺏겨가지고 이제 우루과이 수비수가 이 검은색 골키퍼한테 공을 다시 백패스를 하던 그 과정이었습니다. 근데 보통이면은 역습을 대비하기 위해서 공격수들이 반대로 수비로 백업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우리 선수들은 이미 뒤쪽으로 백업하는 중이겠죠. 네, 근데 이강인 선수는 과감하게 골키퍼를 향해 이제 달려들었고, 골키퍼가 이게 다급해가지고, 특히 막판 경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좀 다급해가지고 실수를 합니다. 이 골키퍼가 사실 이 검은색 우루과이 수비수한테 패스해야 될 거를 이 파란색 황인범 선수 쪽 방향 쪽으로 공을 잘못 차버려가지고, 영리하게 황인범 선수가 공을 가로채가지고 밑에 있던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이제 과감하게 중거리 슛을 날렸는데, 좀 아쉬웠던 게 이 골대를 향하려면 이 빨간색 쪽 방향으로 갔어야 되는데, 이게 보시다시피 우루과이 선수가 그 선상에 딱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손흥민 선수가 약간 그 수비수 옆을 지나게끔 찼는데 이게 조금 벗어나게 된 겁니다. 아쉬웠죠. 네. 네. 그다음에 또 한 장면은, 이게 지금 언론에서 그 주먹 도발했다, 뭐 좀 안 좋은 뉘앙스를 좀 펼치는 그런 그 장면인데, 이게 발베르데 선수가 이제 이강인 선수에게 과감한 태클 성공해가지고 어떤 그 세레머니 하는 그 장면인데, 이게 왜 중요한 상황이냐면, 이 당시에 우리가 역습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그 우루과이 선수들도 다 공격에 다 치중하고 있던 과정에 그 이강인 선수가 공을 가로채가지고 단독으로 이 위쪽 코카콜라 위쪽에서 저쪽 왼쪽으로 우측 측면으로 막 달려가고 있던 과정이었습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노란색 선수가 2명 있는데, 수비 선수죠. 수비수가 이 2명뿐이었습니다, 사실. 그리고 그 앞에 바로 후반에 교체 들어와서 체력이 좋은 조규성 선수와 기술력이 좋은 손흥민 선수가 바로 추격을 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만약 이 태클이 아니었으면은 어떤 결정적인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발베르데 선수가 이 과감하게 태클을 거두고 이게 성공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그 패배 위기를 구해냈다는 그런 어떤 결정적인 위기를 넘겼다. 그래서 자기는 아주 그게 기쁜 어떤 그런 표정이었구나. 네, 이게 이 선수가 과거에 뭐 좀 그 아시아인들 비하하는 뭐 눈치 퍼포먼스를 했다고 해서 이게 또 그런 게 아니냐라는 얘기인데, 제가 보기에는 사실 그런 게 아니고 자기가 이제 한 건 해냈다는 그 기쁨을 표시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저쪽에 넘어졌지만 저 화면에서 맨 위쪽입니다. 코카콜라 그 빨간색 앞인데,
첫대 이강인 선수가 측면으로 가서 크로스를 했다면은 조규성이나 또는 손흥민 선수 둘 중에 한 명의 거의 단독 찬스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장면을 발베르데가 타클로 저지를 했던 그런 장면이었네, 그죠? 네, 그렇습니다. 아주 이 결정적인 장면, 이 세 가지를 다 화면을 또 캡처를 하고 다 이렇게 도표를 또 만들으셨네. 아이고, 고생하셨습니다. 자, 가장 우리가 어제 관심을 가졌던 게 손흥민 선수인데 어쨌든 풀타임을 소화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풀타임을 소화했고 약간 몸 상태가 좀 안 좋은 면도 보이긴 했지만 또 우루과이 수비수들이 한 2명, 최대한 3명까지도 이렇게 달려들었기 때문에 사실 좋은 찬스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어쨌든 부상에 대한 후유증은 크게 없었던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좀 희망은 보입니다. 또 특히 이제 다음 경기까지 4일이 남았기 때문에 4일 남았죠. 그 사이에 또 몸을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아마 다음 경기는 더 좋은 모습을 보일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 1차전보다는 2차전, 가나전에 대비해서 지금 컨디션을 아주 최상으로 끌어올릴 수가 있지 않나. 네,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근데 어제 이제 후반에 그때 어제 얘기했듯이 저쪽 우루과이도 노장 수아레스가 한 20분경에 결국 교체가 네, 됐죠. 별로 활약을 그리고 못 우리도 조금 여러 가지로 부진했던 그 황의조 선수를 교체하고 네. K리그 득점왕 조규성 선수 그리고 이제 우리 팀의 막내 이강인 선수가 어제 드디어 출전 기회를 네, 잡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강인 선수 어제 상당히 활약이 좀 괜찮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이강인 선수가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단지 이제 출전 시간이 좀 짧아가지고 뭐 직접적인 슈팅 찬스나 뭐 어떤 그 결정적인 패스하는 장면을 크게 보여주지는 못했지만 그 이강인이 투입된 이후에 이강인의 발에서 시작된 공격 기회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패스를 전달해줘가지고 좀 공격 전개 시작을 많이 했고 또 그동안 좀 문제를 삼았던 몸싸움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수비에서도 굉장히 태클도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가지고 아마 벤투 감독의 눈도장을 확실히 찍었을 겁니다. 그동안 이제 벤투 감독이 과연 이강인을 그 출전시킬 거 아닐 거냐가 논란이었다면은 어제 경기 이후로는 이제 선발 출장을 시킬 것이냐 아니면 이렇게 또 후반 조커로 기용을 할 것이냐 이게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어제 아쉬운 경기에서도 하나의 큰 수확이라면은 이강인이가 충분히 월드컵 같은 큰 무대에서 적응을 할 수 있고 또 팀의 어떤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키 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했다. 네, 그렇습니다. 아주 어제 최고의 수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가 끝난 후 이 벤투 감독이라든가 손흥민 선수가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소감을 밝혔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경기 끝나고 이제 벤투 감독은 결론적으로 우리 선수들은 잘했다. 특히 전반전은 장악력이 더 좋았다. 우리가 한 팀으로서 조직적으로 잘 풀어갔고 서포트를 잘했다. 우리가 훈련한 대로 한다면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자신감이 있었다. 이번 경기에서 그것을 보여줬고 앞으로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강인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습니다. 이강인은 치고 나가는 능력이 좋다. 팀이 압박받을 때마다 자신의 능력을 잘 보여줬다. 카타르에서 훈련하면서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교체 선수로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는 경기 끝나고 나서 최대한 마스크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다. 3주 만에 경기를 뛰었는데 선수들이 옆에 많이 도와줘서 좋은 경기를 했다. 16강을 이야기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 남은 2경기에서 모든 걸 보여줘야 16강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모든 걸 쏟겠다. 가나는 상당히 강한 팀이라고 생각한다. 우리가 가진 것보다 더 준비해야 한다. 오늘보다 더 싸우면서 경기를 해야 한다. 네, 어쨌든 자, 아주 뭐 손흥민 선수가 이제 몸 상태도 돌아왔고 아주 결의도 대단하고 다음 경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 우리 시합이 끝나자마자 우리하고 같은 그 H조 네, 그리고 있는 포르투갈 그리고 2차전 상대인 가나전도 시합을 했지 않습니까? 네, 바로 끝나자마자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제 이제 포르투갈이 3대2로 가나에게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가나가 그 지긴 했어도 끝까지 마지막 그 종료 울리는 휘슬까지도 계속 저기 공격을 가하면서 마지막에도 한번 기회까지 잡아서 동점골을 만드나 싶었는데 그리고 스코어도 뭐 일방적이고 3대2로 아주 막상막하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좀 우리보다 한 수 아래긴 분명하지만 결코 무시를 하거나 방심하지 할 그런 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가나 입장에서 보면 가나도 역시 한국을 잡아야지 최소한의 네, 가능성을 볼 수 있으니까 뭐 정말 이건
물러설 수 없는 한 판이 될 것이다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어제 최선은 승리였지만은 4선으로 무승부를 기록해서 일단 성점 1점은 땄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두 게임이 남았습니다만은 16강 과연 진출할 가능성은 어떤지 한번 그것도 좀 분석을 네, 해보시죠. 아무래도 그게 제일 관심사일 텐데요. 이걸 보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일단은 16강에 가려면은 다음 경기인 가나에게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그렇죠. 이게 승리가 아니고 뭐 예를 들어 무승부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포르투갈전에서 꼭 승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담감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나전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진출하기 가장 유리한 상황이 될 거는 포르투갈이 우루과이에게 승리를 거두는 게 가장 우리한테 유리합니다. 우리가 가나에게 승리하고 포르투갈이 무승부했던 우루과이를 잡아주는 거. 그러면 우리는 16강 가는 게 이제 한술 수원해집니다. 근데 만약 우루과이가 포르투갈이 이기거나 무승부가 되면 이건 굉장히 복잡한 경우의 수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포르투갈이 우루과이 이긴다는 전제하에 이제 생각한다면은 이제 포르투갈 경기에서 만약 우리가 무승부를 거두게 된다면은 사실 우루과이와 가나전과 결과와 상관없이 그냥 자력으로 1승 2무로 승점 5점으로 2위로 무조건 진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르투갈전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내면은 우리도 그만큼 유리해지는 건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포르투갈에게 질 경우입니다. 자, 이 포르투갈에게 지고 우루과이가 가나와 무승부를 거두면은 그러니까 우루과이가 가나하고 무승부를 거두거나 지게 될 경우는 우리가 간신히 우리가 갈 수 있죠. 네. 이렇게 되면 우리가 1승 1무 포르투갈에게 1패 패배하더라도 우리는 승점 4점으로 갈 수가 있는 네,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루과이와 가나전 이제 우리가 거기에 이제 그 좀 끌려갈 수 또 있는 가나를 또 상황인데 응원해야 되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장 복잡한 경우는 우리가 포르투갈한테 지고 우루과이가 가나에게 승리하는 경우입니다. 이때 그렇게 되면은 우리도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이 되고 우루과이 역시 1승 1무 1패로 승점 4점이 됩니다. 이 경우 승점이 동률이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이제 그 나누는 거는 득실 차인데 만약 득실 차도 똑같게 된다면은 최다 골 수에 따라 이제 다시 나오는데 그것마저도 똑같다면 이제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이때 최다 골 숫자까지만 해도 같아지면은 그 다음에는 이 동률인 두 팀 간의 경기 내용에 따라 갈라지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우루과이와 1대1 그러니까 0대0 무승부를 거뒀기 때문에 팀들 모두 동률인 팀들 간에 획득한 승점, 모두 동률인 팀들 간에 기록한 골득 시차, 모두 동률인 팀들 간 기록한 총득점 다 똑같습니다. 경고도 똑같이 한 장씩 얻었기 때문에 그것마저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하나는 벤투 감독이 심판한테 항의하다가 옐로 카드 한 장 받긴 했는데 이게 과연 경기에 포함은 안 되는 거로 이제 통계는 나왔는데 과연 이 경우에 낼 때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인정이 안 될 경우는 가장 마지막 경우는 피파 조직위원회 추첨을 통해서 16강 진출국이 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잡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포르투갈전에서 사실은 최대한 무승부라도 거두는 게 가장 안전한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월요일 날 밤 2차전 가나는 무조건 우리가 승리를 해야 한다. 자, 오늘도 수고했습니다. 네, 잠시 감사합니다. 브레이크를 갖도록 하죠.